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또 변동폭이 생겼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은 여전히 김지은, 오현진 팀입니다. 130%대의 누적 수익률을 달리고 있고요. 종목별 수익본이 일단은 손절가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이 보입니다. LG전자와 대림산업은 손절가 도달로 지금 매도 처리가 됐고요. 호텔신라, 이노션, 원익 IPS는 현재 보유 관점이고 호텔신라가 특히나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이고요. 누적 수익은 1.76%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세 종목 담겨 있습니다. 슈맥스, 하림, 안트로젠. 안트로젠이 10%가 넘는 수익, 하지만 슈맥스와 하림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3위로 올라왔습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29%대. 종목 수익 살펴보면 일단 비즈니스온의 급등에 좀 힘이 컸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온 누적 수익이 57%가 넘게 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TV도 25%대의 수익. 삼성 SDS도 지금 다시 0.34% 수익대로 올라왔습니다. 한전기술, 삼성전자 모두 마이너스긴 한데 거의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32.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만 수익 나고 있는데 한 5%대 수익,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손실이지만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음 팀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수익률이 좋지 못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슈마시스, 제일바이오, 대한금속까지 모두 마이너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급등에 힘입어서 다시 17%가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SK머티리얼즈도 2.56%의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목별 수익 5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4위는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3위는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2위는 김영철 스타의 비즈니스온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김지훈 대표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 살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함께 하실 텐데요. 수익률 대결 펼쳐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되고요. 총 10분이 함께 합니다. 닷새 동안 매일매일 2분씩 한 팀으로 한 개의 포트폴리오 운영하게 되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요. 이 가운데 자유롭게 유망한 종목들은 편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는 참여자가 언제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 지수부터 나오네요. 지금 코스닥이 워낙에 좀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2345포인트대 8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0.35% 상승이고요. 일단 양시장이 지금 다른 흐름,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은 사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 84억 원, 크진 않지만 순매수 물량 여전히 남아있고요. 개인은 375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699억 원. 외국인 매도 물량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여전히 하락이고요. 조금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2.9포인트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뭐 등락이 위아래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815부터 830까지 위아래로 15포인트에 지금 진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딱 중간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일단 코스닥 역시 기관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개인도 133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213억 원 여전히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은 1108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4원 30전 빠져내려가면서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역시나 변동폭 크고요. 오락가락하는 장세인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같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시장이 상당히 좀 대외 변수에 취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면서 종목별로는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죠. 작은 악재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호재는 묻히기 마련이고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중소형주 흐름 위주로 시장이 좀 이끌어져 왔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대형주 일부 조선주 섹터주들이라든지 뭐 철강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을 좀 매수하면서 현물은 일정 부분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온다라면은 바이오 섹터 일부와 함께 게임즈 섹터가 시장을 좀 리딩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거래소 쪽에 있는 종목들이지만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 컴투스라든지 뭐 액션스퀘어라든지 서메이지 같은 작은 게임 회사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가격 메리트에 일정 부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정 부분 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는 저점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은 좀 IT 부품 섹터주들이 좀 많이 약한 모습입니다. 이녹스 첨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아모텍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좀 애플 향이 좀 강한 종목들인 것 같고요. 오늘 진에어 같은 경우도 특히 뭐 면허 취소 우려감 때문에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 부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생프 전반으로 좀 많이 흔들린 모습인데요. 일정 부분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좀 하락폭을 많이 하는 모습도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이 악재고 가격이 싸다라는 점이 호재라는 점을 좀 인식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 2320선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서 일정 부분 바닥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가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쓰시되 일정 부분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은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슬림화시키는 투자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또 효율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면허 취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깊은 진에어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으로는 그닥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서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내수 섹터 쪽에서도 이미 엔터주들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일단 게임즈 섹터 쪽들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거나 실적이 출중한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컴투스나 NC소프트 다 마찬가지라고 보겠는데요. 넷마블을 골라봤습니다. 넷마블도 주가가 좀 많이 워낙 빠졌죠. 그런 상태에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사 지분도 가지고 있는 이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넷마블은 하반기 3분기죠. 3분기에 나오는 브로드앤소울 모바일 버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지나면 바로 3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수 쪽에서 하반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우량주 대외 변수에 취약하지 않은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골라보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보던 가격보다는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인다면 한 15만 원 전후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 내려오면 좀 어쩔 수 없겠습니다. 보시면서 방향성이 좀 잡히면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 한 15만 원 전후가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 있게 들어가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4만 원 정도에다가 설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서 16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넷마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자, 슈퍼디오 매치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오창록, 이청원 차장 팀입니다. 일단은 이 팀 같은 경우엔 매도된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보유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데 한때 뭐 40~50%까지 수익률이 갔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 시장이 흔들리면서 수익률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청원 차장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보유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갈까요? 좀 휴맥스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선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셋탑박스와 게이트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667%의 증가세, 영업이익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의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종목 자체에 나와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맥스의 주가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고요. 다만 제가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8,4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 다음 주까지 8,400원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 번 정도의 슈팅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두 번에 걸친 매집봉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매집봉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한 차례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맥스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손절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서울페이에 대한 고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노이즈가 발생을 하여서 KG 모빌리언스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근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의 주가가 이번 주에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기관의 순매수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KG 모빌리언스를 들어가는 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단기 노이즈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토대로 KG 모빌리언스는 우선은 손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 종목도 있고요. 손절 처리도 나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새로 추가될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창록 차장의 AS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모나미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나미 종목은 최근 추세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켜줬었던 3,200원을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깨버리면서 이제 손절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나미 이제 회사의 주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월드컵 특수와 이제 여름 계절적 특수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하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4,170원이라는 고점을 찍은 후에 최근에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3,300원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손절가를 잠깐 터치하고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 만약에 3,300원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이 역시 손절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안트로젠 종목입니다. 안트로젠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152,700원에 이제 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약 4거래일 동안 지금 앞으로도 지금 하락 중인데요. 이 이유는 이제 7월 5일날 이제 예정된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4월 16일에 상승하였다가 이 하락 약 20% 정도 하락한 날이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었던 날인데요. 그 기업 설명회 때 또 한 번의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뜰 것 같아 이제 하락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이제 8%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회사에 관련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를 임상 3상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뉴스가 뜨면서 이제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요. 보통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향후 주가는 이제 상방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 손절가인 95,000원을 유지하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유 관점에서 종목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제외하고 오늘 새롭게 살펴볼 신규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할 종목들 10종목 보입니다. GS 리테일, 덴티움, 오리온, 코웨이, 일진머티리얼즈, BC월드제약, 보광산업, 영풍정밀, 나이스 D&B, 고영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GS 리테일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은 GS25와 같은 편의점, GS 슈퍼마켓 등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편리한 접근성을 토대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1분기 영업이익은 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겨울이라고 하는 특성과 소비가 약간은 감소되는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6월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최저시급 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들이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매우 다릅니다. 소비가 매우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고, 또한 5월이었죠.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 대비 0.8% 정도 증가한 107.9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6개월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GS 리테일과 같은 소배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던 2분기 실적은 1분기와 매우 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약 574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의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르나스 호텔의 수익성 개선도 가시적입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GS건설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당시 GS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호텔을 GS 리테일이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부분 적자 부분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난해부터 파르나스 호텔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었고, 올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1분기는 물론이고 2분기에도 해당 호텔에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월봉입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봉과 크게 다른 것 없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올해 3월 초였죠. 올해 3월 초 3만원 정도를 터치한 이후 지금까지 약 4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상승 흐름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였죠.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GS 리테일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4만원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기관이 현재 꾸준히 6월 4일 이후 계속해서 매수하는 점 등은 GS 리테일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약 53,000원 정도까지를 한번 보고요. 손절가는 약 36,000원 선을 잡고 간다면 GS 리테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이 연평균 3.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이고,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 또한 덴티움의 경영에 있어서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임플란트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하락하겠다면 조금 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현재 2위입니다만 현재 1분기 매출액은 4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23% 정도 성장을 했는데 기저에는 역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의 고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덴티움은 2009년에 대리점을 통한 간접 영업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개 정도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약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분기 이후 중국에서의 임플란트에 대한 직접적인 제조 허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막연히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직접적인 생산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덴티움의 경우 현재까지 전년 대비 외국인 지분율이 전년 동기 대비 17.70%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상장사에 있는 기업 중에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율이 덴티움보다 높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현재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또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를 거의 대다수 반등, 이 모두를 거의 다 만회하면서 현재 약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차트를 토대로 보았을 때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만한 요인도 없고 수급적으로도 매우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덴티움을 현 시점에서 보유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약 11만 5천 원 정도를 잡고요. 손절가는 약 8만 원 정도를 잡고 간다면 덴티움 또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과 업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코파이나 꼬북칩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난해도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사드 보복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은 악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매우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 기준 매출액은 5,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가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9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3%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2분기에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하반기 전체, 즉 3분기와 4분기의 영업이익은 약 1,6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전체를 판단을 했을 때는 매출액은 3조를 소폭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3천억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13%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있는데 한중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13%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만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천천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는 분명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서의 판매량 또한 증가한다면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 또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만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지난번 한 차례 갭이 있었던, 즉 6월 2일과 6월 4일에 있었던 그 갭 상승을 토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약 17만원 정도로 잡고 손절가를 13만 6천원 정도를 잡고 간다면 사실상 오리온 또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정수기와 비대, 공기청정기의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막연히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기존에는 주력으로 삼고 있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미국과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기준 연결 매출액은 6,47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1,3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주된 이유는 국내 환경 가전 관련 렌탈 판매의 호조와 해외 사업에서의 매출액이 약 1,123억 원까지 증가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다른 모든 제품을 배제하더라도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24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결코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공기청정기 매출이 앞으로도 증가를 한다면 후웨이의 주가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과 지금 보시는 이러한 월봉과 이렇게 주봉을 보게 되었을 때는 매우 강한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을 토대로 본다면 사실상 지지선과 저항선이 매우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지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즉 기대 손실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반대로 저항선 또한 강하다면 지금 구간에서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는 지금 월봉상으로 보이는 박스권 상단 수준인 11만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가는 8만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와 IT 제품, 특히 전기차 동력의 핵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일렉포일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이 일렉포일에 대한 주된 공급을 우리가 일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는데, 동사가 일렉포일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갔고, 덕분에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약 79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약 110억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3분기와 4분기로 가면서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는 더욱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된 원인은 역시 전기차가 되겠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과 미국 또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륙에서 전기차는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BMW와 테슬라라고 하는 이러한 대형 주된 기업을 토대로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와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1.6%밖에 되지는 않지만 올 4월 전기차가 약 92,000대나 팔리면서, 즉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정도가 증가를 한 점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된 생산품인 일렉포일의 공급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점 추세선을 한 차례 돌파를 했습니다. 당시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전지, 해당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들어서 시장 자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소폭 눌림은 발생을 했지만 오늘 0.61% 정도 상승을 하고, 또한 이틀 전에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소폭 안정화가 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의 추가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약 6만원 정도를 잡고요. 손절가는 약 38,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 또한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GS 리테일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기 좋다, 지금 시점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땠습니까? 우선은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가 약 1.9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단기적인 강한 슈팅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9%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막연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중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신규 종목 가운데 단기로 또 접근해보기 좋은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시나요? 네, 저는 오리온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리온이 얼마 전에 한 차례 갭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캔들의 흐름, 캔들의 모양을 보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점, 이 점이 위에, 즉 오리온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온의 종가에 매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분명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오리온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기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오창록 차장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BC월드 제약입니다. BC월드 제약은 1980년 3월에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와 수출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는 회사 자체의 R&D 개발력을 기반으로 하여 마취 통증과 순환계, 그리고 항생제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정도 증가한 128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6.5% 정도 증가한 22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차트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8,000원에서 이제 25,000원 사이에서 거의 박스권 매매를 보였습니다. 올해로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올해 4월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 업체 또한 이제 같이 수혜를 봤었는데요. 고점으로 37,800원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는 BC월드 제약만의 다른 뉴스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들의 이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는 약품을 이제 개발했다는 거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직접 입으로 먹고 10분 내에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가가 추후 이제 그때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27,000원대에서 34,000원대에 이제 박스권 매매를 보이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틀간 149만 주와 120만 주 가량이 들어왔던 물량을 지금 현재 소화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다시 한 번쯤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보다 높은 4만원 이상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하단인 27,700원 정도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보광산업입니다. 동사는 이제 2004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대구와 이제 경북 지역에서 골재, 아스콘 그리고 레미콘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입니다. 보광산업 이 산업 특성상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경쟁사들은 진입하기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광산업 같은 경우는 골재 사업과 레미콘 사업으로 매출이 90% 이상 발생하는 업체로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 이제 수혜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큰 하락을 좀 겪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점 이제 12,500원에서 이제 약 6,000원대까지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5월 말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이제 약 9,0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첫 번째로 그어놓은 상한가를 기록한 날에 거의 시가 부근인 6,200원 선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상승했던 분이 모두 반납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추세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들어가시되 이 첫 번째로 그어놓은 6,200원이 종가 기준으로 붕괴하면 손절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66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가는 10,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이제 영풍정밀입니다. 동사는 이제 펌프와 밸브 등의 이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유체, 기체, 그리고 분체의 이송배관에 사용되는 밸브와 섬유화학 공장에서의 산업용 펌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약 2% 정도 감소한 106억 정도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0.1% 증가한 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유가 이제 내수 판매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펌프하고 밸브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건물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 대북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차후 논의가 더 진행된다면 이제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정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변동성이 약 두 자릿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작은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제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이제 8,000원에 저가를 찍은 후에 뭐 변동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 추세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들어가시되 손절가 같은 경우는 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나이스 DNB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는 이제 나이스 그룹 계열의 이제 글로벌 기업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국내외 기업 신용 정보 제공과 기업 신용 서비스, 그리고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부문과 기업의 신용인증 서비스로 매출의 90% 정도가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정도 증가한 12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26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DNB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6,280원의 저가를 기록하고 최근에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9,750원까지 한 후에 현재는 약간 눌림 상태에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상승이 시작됐었던 약 7,000원 부근까지 오지 않고 최근에 7,600원 부근에서 반등을 했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종목을 오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신고가보다 약 20% 정도를 더 잡은 12,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을 시작한 7,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명해 드릴 업체는 이제 고영이라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이제 전자제품 및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5개 기업을 종속 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개 류의 이제 장비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SPI 장비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의 조립 공정에서 공정 불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AOI란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조립 공정에서 이제 최종 검사 장비로 기존의 2D에서 3D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장비인데,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 이 SPI 장비와 AOI 장비의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추가로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수술용 로봇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해 초 이제 72,000원에서 약 96,000원, 97,000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약간 눌림을 주긴 했었는데 기존 상승분의 거의 반도 반납하지 않은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돌입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전일 약 5%대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기존에 제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고점 105,000원과 저점 90,000원 부분을 강하게 깼다는 부분인데요. 뭐 금일도 그 변동성이 좀 크긴 했었지만 105,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현재 약 1.5% 정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오늘 종가나 아니면 현재가로 이제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로는 13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이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이 좋지도 않은데도 계속 급등세를 타고 있단 말이죠. 워낙에 가격이 지금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 정도 고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 단기 접근 종목도 이제 똑같은 이유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영이란 업체의 이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자릿수의 이제 급등을 보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업계에서 이제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잡은 대신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이제 박스권 하단인 9만 원보다 약 5천 원 정도 높은 9만 5천 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9만 5천 원이라는 수치는 최근에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이제 4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그 상승이 시작된 점이 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들어가셔서 약 10% 정도 이제 손절가를 찍어 놓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업무역에 대해서 단기 접근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영업무역은 어땠습니까?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고영하고 되게 비슷한 이유에서 지난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 영업무역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3만원과 33,500원에 이제 박스권 매매를 올해 내내 보여주다가 지난주 딱 목요일날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제가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월요일날 하루만 해도 약 3% 가량의 이제 수익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하락이 많이 진행되면서 코스피는 올해 신저가를 갱신했음에도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0일 그저께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이 일주일 만에 약 8.8%까지 났을 정도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리고 있지만 33,500원을 붕괴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보유하고 가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좋을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야심찬 종목이 있습니까?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접근 종목이 고영이라는 종목을 제가 질문을 드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이제 영업무역과 약간 비슷한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박스권 매매라는 것은 이제 그 이상에서는 이제 눌려주려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저가 부분 오면은 이제 저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상단선을 강하게 뚫는 경우에는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 같은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되는 이제 작지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루에 6%, 7%가량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충분한 이제 추세를 이제 박스권 추세가 이제 벗어나 앞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주에는 단기 종목으로 고영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요일팀 같은 경우에 지금 포트에 한 자리씩 비어 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청원 차장님 어떤 종목 채우시겠어요? 네, 저는 GS 리테일을 현재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계신가 봐요, 이 종목? 네,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이유는 역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성수기죠. 그때 실적 판매가 실적의 증가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순하게 시장 하락이 이어졌지만 주가의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점이 GS 리테일을 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 그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GS 리테일이요? 매수가 종가입니까, 오늘?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가고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가는 약 53,000원, 손절가는 3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 예전에 한창 주가 비쌀 때 5만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넘어갔는데 지금 아마 다시 한번 천천히 그 가격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창록 차장은 오늘 그렇다면 어떤 종목 넣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풍정미를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산업용 펌프와 밸브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실적도 이제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지만 내수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도 겪었고, 무엇보다 아까 차트에서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변동을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고점이었던 1,800원보다 조금 높은 11,000원 정도를 이제 잡을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변동이 생겼습니다. 5종목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죠. 두 종목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GS 리테일과 영풍정밀을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대로 기보유입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들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5483번님께서 HLB생명과학 여쭤보셨고요. 24,000원의 비중 30% 매도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청원 차장님 어느 정도에 매도하면 될까요? 네, 우선 차트 보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얼마 전이었죠. 올 3월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한 차례 정도의 반등은 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은 크지만 우선 매도 가격은 19,350원, 지금 얼마 전에 한 3월경에 상한가를 쳤던 이 가격의 고점인 19,35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되, 다만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14,100원을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전량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한국전력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한국전력입니다. 8769번님의 문자고요. 35,000원의 비중 30%,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발전 및 송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대각선을 좀 길게 그어놨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딱 1년에 걸친 이제 하락이 딱 마무리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고점 이제 49,000원에서 이제 36,600원까지 공기업이라는 기업 특성상 치고는 하락이 좀 많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3월 26일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승 후에 두 번에 걸쳐서 32,500원이라는 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오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5%, 현재는 이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딱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여름에 이제 전기 사용량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이 기존의 고점이었던 38,000원까지 상승을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저는 추세가 꺾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38,000원을 돌파한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36,000원대나 37,000원대에서 주가가 약간 다시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인 35,000원보다 조금 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파홀딩스 13,8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4037번님의 문자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와 함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두 가지 가격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2월이었습니다. 이 2월 6일의 저가인 11,400원이고요. 그 이전 저가인 9,990원입니다. 해당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개발 기업으로서 지난해 매출액은 약 700원으로 23.6%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이 63억이 나오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4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오늘 우선은 잠깐 이탈을 했는데
가급적 비중이 50%나 된다는 점을 토대로 현재 가격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를 줄여 나가시고요. 최저가 수준이었죠. 9,99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가급적 전량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1758번님의 문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82,800원에 비중이 오늘 전체적으로 높아요. 40%. 향후 진단을 부탁하셨는데, 네. 오창록 차장 어떻게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이제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업까지 이제 개발해서 이제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한번 사드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한 뒤에 이제 좀 빠르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회사 내부적인 이유였는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도 최근에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드 문제가 다 해결돼서 다른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약 지금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85,000원 선을 좀 강하게 뚫지 못하는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이번 주 6월 19일에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었던 이제 75,000원을 이제 강하게 좀 붕괴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이 75,000원이 이제 75,00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향후 앞으로도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도 일단은 82,800원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약 10% 이상의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반등이 만약에 75,000원이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오늘의 저점인 이제 69,100원 아래로 이제 내려간다면은 이제 투자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는 방향을 저는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벌써 마칠 시간 거의 다가왔는데요.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2,35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0.7%의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2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장 초반에 나왔지만 이후에 투심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했고요. 2350선까지 현재 회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317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오히려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오늘 하루 종일 매수하다가 장 후반에 갑자기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더 줄었습니다. 577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약보합권 거의 보합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47,000원 사수하고요. SK하이닉스 1% 상승으로 9만원 부근까지 다시 갔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1.37% 상승 흐름 가져가고 포스코도 상승 흐름들 여전히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 넘는 급등이 오늘도 나옵니다. 현대차 13만원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LG화학은 지금 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며 2% 유일한 하락입니다. 네이버 3%가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LG생활건강도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중반대의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829포인트입니다. 일단 코스닥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한 3포인트 정도 하락이었는데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30부터 쭉 빠졌던 지수가 오후 들어서 또 빠지는가 했는데 다시금 한 3시부터 지금 급격하게 지수가 다시 제자리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30 사수하는지 장 후반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삽니다. 양시장 모두 기관만 사고 외국인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개인이 매도로 전환한 뒤에 매도 물량을 219억 원까지 쌓아가고 있고요. 외국인 많진 않지만 148억 원 소폭 매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바이로메드까지 전 종목 상승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파란불 한 종목도 보이지 않고요. 메디톡스, 바이로에도 빠지던 종목들도 지금 강보합으로 모두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75%까지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 여기는 파란불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4%, 펄어비스 5%가 넘는 상승이고요. HLB도 1%대 상승 흐름입니다. 하지만 나노스 스튜디오 드래곤이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4%가 넘는 낙폭을 한때 기록했지만 낙폭을 소폭 줄여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간의 장을 모두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주 증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대외 변수에 의해서 워낙에 급락이 가파르게 나왔고요. 거의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번 주 장이 너무나 거셌는데 다행히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만 위안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리스크, 주된 리스크 중에 하나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이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한 가지 정책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만 그건 결코 단기적인 충격으로만 작용을 할 뿐 결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오면 가급적 그때의 주식을 조금 더, 즉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장이 약간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다음 주 흐름이라는 것, 분명히 반등이 조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기미도 보인다라는 게 들렸는데, 어떻게 오창록 차장님도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장 초반에 이제 갈아치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19포인트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7월 6일날 이제 진짜로 시작될 그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전쟁 그 양상이 이제 주말 사이에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다. 지수 큰 이제 등락률로는 이제 0.8%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5%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점까지 내려갔던 것까지 하면은 그 이상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음 주 주식시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분의 말씀대로 조금은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올라서 끝났습니다. 코스피 0.83%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장 최고치로 마감을 했네요. 235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 힘을 못 쓰다가 장 후반에 0.49%까지 상승하면서 830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5원 40전 내려가면서 1107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금요일까지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면서 자, 서로서로 수고했습니다 할 정도로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다만 뭐 금요일은 뭐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유가 중국 시장이 오늘 0.8% 소폭이나 상승을 해서 즉 금요일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매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잠깐 HTS를 보시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외국계가 1200억대 수 매도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4월달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그 문재인 대통령 간의 악수한 이후에 외국계가 4월 말 이후에 공격적인 수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만나서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4월달, 5월달, 6월달의 트렌드를 보면 외국계는 일단 매도하겠다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 한 줄 마감하면서 강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에 있어서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또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관련돼서 전기료 인상 이 부분들을 제가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베리아 열차가 남한까지 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현대로템, 대우 AL이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또한 KT 서브마린입니다. 자, 서브마린이 영어로 잠수함이죠. KT 잠수함이 무슨 회사일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삼성증권, 마지막으로 포스코 이렇게 5개 업종과 리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전력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장중한 때 급등했습니다. 35,000원대가 올랐는데요. 장 마감하고 보니 34,900원. 한국전력이 그동안 좀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며칠 전부터 기사가 나왔죠. 한국전력이 기본적으로 그 산업용 전기를 올릴 것이다는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 이슈는 결국 남한과 러시아 어떻게 보면 전력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두 가지 이벤트 속에서 한국전력이 상승했다고 보겠고요. 자, 또 한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제철입니다. 장중에 약간 54,000원대까지 밀렸는데요. 장 마감하고 보니 51,100원이었습니다. 현대제철에 밀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면 현대제철의 주가가 지금보다 약세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서 잘못 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제철 얘기할 때 특징주 어떤 단어 나왔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를 올린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보도자료 냈습니다. 보도자료 좀 같이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은 뭐냐면요. 정부는 그 산업용 경부화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즉 시작하지 도를 일부 넣었다는 게 뭐냐면 전기료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전기료 인상 이런 부분들은 해프닝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 기사에 즉 모 신문 기사거든요. 산업용 전기료 올린다는 내용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경부화 요금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화 요금이라는 거 뭐냐면요. 심야 요금 있죠. 심야에 전기요금 인하되기 때문에 심야에 많이 전기를 세이빙하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라보는 전기요금 관련돼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현대로템을 보셔야 되겠죠. 자, 외국계가 그동안 현대로템의 주가를 참 어마무시하게 팔았는데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약간 25,000원 즉 3만원대에서 하회된 상태로 마감됐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차 관련주 관련된 가장 인덱스죠. 대우웨일도 6,480원 즉 4%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러시아 하원에서 그리고 어떤 연설을 하시냐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 내가 잘한 부산까지 시베리아 열차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러시아와 이 북한을 넘어서 그 중국을 넘어서 북한을 넘어서 한국까지 뭔가 기차가 연결될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이 일단 시장은 확신하고 있지만 주가는 좀 피로도 속에서 약세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 이번에 오늘 만남하면 결국 세 번째 만남인데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갈 거냐면요. 기본적인 전제가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는 데 선언을 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대북의 어떤 그 무역 제재를
이제 다시 금지를 풀린다는 전제 속에서 가장 급한 것이 결국 전력 부분이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차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물류가 먼저 깔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그 대북 그 전기차 이런 어떤 기차 관련주가 약간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결국 러시아 관련돼서 좋아진다면 제가 볼 때 기차 관련주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좀 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좀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KT 서브마린인데요. 제가 과거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할 때 KT 서브마린이 과거에는 한국해저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 회사를 좀 탐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KT로 넘어가서 KT 서브마린, 즉 어떻게 보면 그 바닷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배가 바닷가 지하에 그 통신 케이블을 계속 이렇게 선로를 개설하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GPS가 있기 때문에요. 파도 때문에 흔들려도 GPS로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바다의 어떤 통신을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배를 KT 서브마린이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결국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한국을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이 일본까지 전력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 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결국 전력선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려고 그러면 KT 서브마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34,650원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빠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관리의 증권 관련된 삼성증권이 이 어떤 배당 관련된 실수를 하고 그것 관련돼서 몇몇 직원들이 또 그것을 또 팔고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은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보는데요. 자, 금융감독원이 일단 기관 제재와 또한 개인 제재를 했는데 현재까지 확정은 아니죠. 일단 그 신규 어떻게 보면 수탁금을 비롯해 6개월간 이제 정지시킨다는 얘기 있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삼성증권 5월달 당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상보다 삼성증권 관련돼서 충격은 실적상으로 없지만 어떻게든 지금 연기금을 비롯해서 소위 메이저 법인들이 나는 삼성증권과 거래 안 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포스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 회장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죠? 포스코 이제 권호준 전 회장 이외에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해서 CEO 후보 평가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 상승했는데요. 아신 것처럼 그 권호준 전 회장이 임기가 2020년 3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포스코 회장도 그 임금부터 또 법인카드 비롯해서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확하게 보면 4월 18일 날 나는 이제 회장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자, 그렇게 좋은 걸 놔두고 왜 회장을 잘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고 어쨌든 오늘 새로운 회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주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권호준 전 회장이 중간에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좀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비롯해 이번 주 시장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번 주에는 실적에 대한 리뷰보다도 정치적인 코멘트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나고 나서 어떤 경제적인 산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5일 날이 예상보다 기대되는 것으로 오늘 시장의 핫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하락 포인트 시작하고는 이내 이제 장중 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내 마무리는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근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떤 다소 하락세를 어느 정도 바닥점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그 반면에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매도세 전반적으로 좀 사자 기조를 좀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외국인의 이제 그런 매수세가 강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 가스업이 좀 강하게 올랐고, 의약품, 이제 서비스업, 보험업, 건설업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으면서, 반면에 이제 증권이나 화학, 섬유 외국 중에서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였고요. 거기 이제 코스닥 시장을 조금 한번 보겠는데요. 코스닥 또한 이제 오전 상승세에 강하게 회복을 했지만 장 중간에는 어느 정도 장중 820원 선까지 밀리면서 저점 포인트 바닥 다지고 다시 상승세 보합세 마감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에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이런 전반적인 반전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메디톡스나 나노스, 셀스티드 드래곤 등은 이제 다소 강한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가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였었던 그런 의약품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라젠 등 어느 정도 상승세, 그리고 CJ, ENM, HLB 등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주 장을 보면서 다음 주 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의 이런 결과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펀더멘털과는 다른 이제 그 외부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추세를 좀 어느 정도 관망을 해야 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충동적인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을 거치면서 조금 기다리면서 진정이 된 이후에 펀더멘탈에 주목해 투자를 하는 것을 다음 주 장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관심 갖고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좀 관심을 좀 덜 갖고 있었던 이제 중국 내수주인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을 좀 추천합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이렇게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이런 실질적인 경제 영향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였는데, 실제 제이준 코스메틱의 80%는 중국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화에 좀 성공적으로 맞이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롯데마트 120여 개 지점과 동시 판매를 어느 정도 계약을 하면서 국내 유통망 확보를 본격화하면서 영업이익 증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 서비스의 대폭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도 어느 정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